일단 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약간 네. 희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번 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희망을 가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호가 올릴 때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고양시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3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되면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해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분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지난 10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한 뒤에 재건축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이 호가 올릴 때 맞아? 이런 반문도 있습니다. 한 주간 부동산 현안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일단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재건축 대책이 나왔다고 지금 호가 올릴 때 맞습니까? 솔직히 그럴 때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시장 온도랑 안 맞는 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네. 일단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약간 네. 희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번 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희망을 가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호가 올릴 때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 호가 올릴 때가 아니라고 했는지 통계를 볼게요. 집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작년이죠. 2023년 추석 이후에 지금 계속 힘을 쓰지 못하고 변동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냥 딱 멈췄는데요. 짜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이 그냥 다 홀딩 상태입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5, 수도권은 0.06에서 마이너스 0.06, 지방 서울은 똑같습니다. 0.04에서 마이너스 0.04에서 멈췄는데 제가 항상 상승 지역 하락 지역 말씀해 네. 드리는데요. 이번에 약간 살짝 희망을 보자면 상승 지역이 23개에서 25개로 두 개 살짝 늘어났는데 살짝 희망을 가지다가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락 지역이 141개에서 145개로 하락 지역도 같이 늘어났다. 보합은 줄고 상승 지역 하락 지역이 모두 조금씩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좋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경기 위축, 매수 관망세에 짙어지는 가운데 하향 조정 진행 중이고요. 일부 단지는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호가 올릴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영끌한 분들 네. 상대적으로 20, 30대에 이렇게 과도하게 좀 빚을 내서 집 샀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네네. 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겠어요. 힘들죠. 네. 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다 경험했던 부분이고요. 상상 이상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집값이 오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팔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호가만 올라도 그냥 굉장한 부자가 된 것 같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막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현실이 되거든요. 내 전 재산이 떨어지는데 두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일단 집값이 떨어지고요. 대출이자 부담이 이제 막 느껴집니다. 집값이 올라갈 때는 이 정도 대출이자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내는데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이자를 내게 되면 이제 현실이 되거든요. 그 고통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좀 더 힘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이제 영끌 무리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 서울에서는 강남 3구, 용산구는 사실 집값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요. 도봉구, 관악구, 노원구, 구로구 이런 지역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지역들의 하락세가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노도강, 우리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가구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22년입니다. 7억 2,825만 원에서 작년 2023년 6억 8,572만 원으로 5.8% 감소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0.99% 하락을 했고요. 마포, 마용성은 2.38% 하락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연끌을 많이 하신 노도강이 좀 많이 떨어졌다. 연끌 하시는 분들이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그냥 그런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네요. 이게 주식에는 단타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네. 일단 내가 사서 들어가는 집은 그냥 시세가 변한다고 해서 어제 사서 오늘 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장기적인 아니죠. 시야로 보셔야 그럼요.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식도 네. 마찬가지고요. 앞서서 이제 앞선 코너에서 뭐 삼성전자 7만 원 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역시 기다리고 버티면 네. 언젠가는 분명히 햇볕이 비친다. 희망이 보인다라는 건데 못 버티는 게 문제거든요. 오늘 하루하루 불안하니까. 특히 부동산은 더합니다. 아파트는. 아니 내가 필요해서 샀으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내가 샀을 때보다 2배가 올라가더라도 3년은 무조건 버텨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지 말고 능력이 되면 사라고 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히 버틴다면 분명히 좋은 시절은 오는데 못 버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끈 졸라매시고 일단은 버티는 게 중요할 것 일단 같습니다. 사서 들어가시면 그다음부터는 시세 맨날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최악입니다.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 팔면 사실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올랐다 그러니까 내렸다 하는 거니까 일희일비하지 제발 마시고 보지 마시고 여기 게시판에도 속상하다는 글도 올라오는데 요거 매일매일 보지 마십시오. 매일 보는 거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팔고 나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더 하지 않으셔야 더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버스 떠나갔습니다. 그냥 자,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신규 코픽스 이거 16일부터 반영이 됐어요. 이미. 네네. 금리 부담이 준다. 주택 구매 수요가 조금 늘어날까요? 이거 줄어가지고 구매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 연끌 이야기 잠깐 했는데 버티는데 좀 도움은 되겠죠. 그래도 고정금리는 먼저 좀 내려왔고요.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채에 먼저 선반영이 됐고요. 이제 변동금리 차례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내려간 거 가지고 살 생각이 없었는데 나 집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버티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출금리 내리는 거는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웅님이셨나요? 여기 안 그래도 질문 주셨어요. 지금 집값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살까 말까 마음을 폈다 접었다 계속 하신대요. 요 답변을 드린다면 요즘 같은 시기가 집을 무주택자다 혹은 무주택자다. 실거주 수요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장만하실 만합니까? 일단 첫 기본 조건은 자금력이 되느냐고요. 자금력이 되더라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체가 혹시라도 2, 3년 갔을 때 대출이자 내면서 집값이 좀 조정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네. 저는 고점 대비 찾아보면 20, 30% 하락한 매물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별로. 그런 거 사서 뭐 우리 살다 보면 분명히 한 3년, 5년 후에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시라고 합니다. 단 연끌은 안 됩니다. 자기 자본 2억 가지고 뭐 10억 아파트를 산다. 이런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하는 범위를 기존에는 7층끼리 이런 것까지만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동단위까지 확대를 한대요. 네. 대단지 아파트는 사실 같은 층이라도 뭐 한강 보여, 뭐 상가가 가까워, 지하철 가까워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네. 정확한 시세 파악에 도움이 좀 되겠네요. 도움은 되는데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 달 전이었나요? 뭐 원베일리 가격 뭐 7억 뭐 그렇죠. 뭐 한 달 사이에 뭐 7억이 빠졌다. 맞습니다. 근데 가보면 그런 결국에는 이제 없다. 동에 따라서 한강 조망이 나오느냐, 도로변에 소음이 나오느냐, 편의시설이 가까우냐, 지하철역 가까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도움은 되는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보면 동정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 실거래 신고하면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나 아실이나 이런 정보 업체들은 그 로 데이터, 소스 데이터를 받아서 이미 동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삼스럽게 뭐 갑자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걸 좀 늘리겠다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국토부 관계자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저도 국토부 잘 안 보거든요. 보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기 편하게 좀 네. 편리하게 시스템 개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앱에 그 동층까지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요. 신고하면은 뭐 203동 7층 나옵니다. 이거 네. 다 나오거든요. 네네. 실제로 신고한 그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제가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꼭 보셔야 됩니다. 동을 보시고요. 최고가 얼마 거래가 됐냐라고 하면 최고가 거래된 동하고요. 최근에 거래된 동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보시면 지도 뭐 그럼요. 인근의 그 편의시설까지 다 보실 그럼요,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하지만 현장에 꼭 가보셔야 한다는 거. 근데 한쪽에서는 고금리에 또 집값이 빠진다. 특히 서울의 외곽의 일부 지역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로또 아파트 청약에 30만 명이 몰린다. 이거 남의 나라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참 대한민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쪽에는 이렇게 힘들고요. 큽니까? 그러니까요. 네. 30만 명이면 우리 뭐 서초구 인구가 40만 명 넘으니까 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몰릴만 합니다. 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최근 청약 시장은 이제 확실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입지가 좋으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뭐 당연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30만 명이 몰렸겠죠. 30만 명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3억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단지가 두 군데였어요. 고양시, 성남시. 이게 지역적으로도 딱 이게 동남쪽하고 서북쪽인데요. 고양시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하고 성남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인데 두 개 다 이제 줍줍이입니다. 일반 청약은 아니고요. 네. 줍줍입니다. 그래서 DMC 한강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전용 8사가 6억 6천, 6억 7천 정도가 분양가였는데 그 가격으로 나왔고요.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2천 정도 찍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한 3억 5천 정도 저렴하니까 네.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산성역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용 59가 분양가는 5억 2천, 거래 가격은 8억 5천인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DMC 한강 자이 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구 모집이었어요. 세 개 나왔는데 계약 취소가 한 가구 나왔고요. 무순위 1차가 두 가구가 나왔는데 계약 취소 물량은 1,400명이 몰렸고요. 무순위는 21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생기냐 제가 한번 네. 보긴 했는데요. 왜 차이 나냐면 청약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계약 취소는 이제 불법 전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 교란 행위 네. 해가지고 계약 취소된 겁니다. 자격 요건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그렇군요. 네. 신혼 특공 물량은 특공 조건 만족. 이 몇 명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겠네요. 얼마 안 되죠. 네. 그런데 무순위는요. 청약 통장 필요 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네. 않고. 보유 주택 관계 없어. 저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21만 명이 몰렸다. 그래서 사실은 자, 한 명 두 개 뽑는데 21만 명이면 100대 1대 힘들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갑자기 21만 명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재미로 그냥 넣는 거지 당첨되시는 분들은 평생의 운 한 번 다 쓴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건 확인이 되네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투자 심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돈은 벌고 싶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올라갈 자신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발을 빼고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처럼 눈에 보이잖아요. 더 올라가지는 않는데 지금 시세보다 3억이 저렴하니까 이런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끔 보니까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딱 일주일 일기 됐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집주인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는 게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이번 일주일 전에 나온 일십대책이라고 하니까 또 읽고 그냥 뭐 그런 약간 그런 날짜가, 느낌이긴 한데요. 자, 왜 희망을 가지냐면 그냥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이런 거는 다 알아요. 뭐 좀 도움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 구체적으로 기간을 좀 정해줬습니다. 2024년 올해까지 선도지구 지정하겠다. 선도지구가
물량이 되게 많잖아요. 신도시가. 분당 신도시만 하더라도 97,000호, 일산 신도시가 69,000호인가요?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타자부터 먼저 할래. 그게 먼저 선자죠. 예. 그 1번 타자, 2번 타자를 정하는데 그걸 올해 1번 타자 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죠. 왜? 9번 타자에 걸리면 이거는 30년 살아생전에 될까 싶으니까. 재살아생전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는 한 15년, 20년이면 충분히 네. 될 수 있는데 9번 타자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주단지도 조성하겠다. 뭐 특별 계획을 2025년까지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호가를 좀 올리고 있는데요. 현실은 농도가지 않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 선도지구 지정하는데도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세요. 라고 하는 단지가 과연 몇 저 개나 이런 건 또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양보 이런 건 쉽지 않고. 저라도 왜, 아름다운 양보 못할 것 왜 같습니다. 우리가 뒤로 밀려야 돼? 다들 그러지 않겠어요? 내 생에 보려면 양보하면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임기 내 착수 들어갈 수 있다, 착공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임기 내 착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주단지 선정 정도 아니면 이주단지 착공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점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뉴홈 4차 사전 청약 이 토지임대부 마곡하고 위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곳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수요자들 관심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 알려주시죠. 무조건 하셔야 이거 됩니다. 굉장히 강력히 추천해 주셨잖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앞서서 우리 로또 3억 뭐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뉴홈도 그렇습니다. 근데 뉴홈은 30만 명 몰리지 않아요. 경쟁률을 보면 뭐 50대 1에서 100대 1 정도 나오니까 전교 1등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홈은 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 1월 22일부터 이제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되는데요. 마곡하고 위례 토지 임대부는 이번 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일반 분양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대상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나오는 물량들이 서울 대방 대방도 나오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수원 당수 나오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자기 거주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고양시 거주자라면 무조건 고양 창릉 남양주 거주자들은 왕숙 이지구 서울 거주자들은 대방 하셔야 되고요. 거주 지역이 안 나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주 지역 위주로 괜히 나무의 떡 커 보인다고 경기도 고양시 사시면서 나는 대방 해야지. 대방은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서울시 100%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나무의 떡 보지 마시고요. 가격 경쟁력 무조건 좋다는 말씀. 대방 같은 경우는 주변에 25년 된 아파트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새 아파트를 25년 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다?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본청약 할 때 계약금을 내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잔금을 내면 되는데 본청약이 굉장히 길어요. 대방 같은 경우는 본청약이 2030년이거든요. 앞으로 7년 뒤. 7년. 6년 그리고 뒤. 고양 창릉이나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2026년인가 202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돈 없어도 허리끈 졸라매고 열심히 모으면 그 계약금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분들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네네. 실수요자들은 요거 들어가 보실 만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해서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으로 청약에 당첨이 돼서 받았다. 네. 그런데 요런 아파트를 받으면 주변보다 시세를 저렴하게 받은 거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라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법 개정 사항인데 법 개정이 작년에 안 됐는데 안 됐어요. 정부가 이거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올해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부가 추진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갔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국회 가서 좀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여야 문제고. 간의 합의가 필요하니까. 여야 간 합의인데 작년에 안 된 게 올해 총선 앞두고 갑자기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이게 투기를 조장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일십 대책도 이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택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도정법도 개정해야 되고 소득세법도 개정해야 되는데 저는 패키지로 모여서 정부, 여당, 야당, 국회 다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좀 토론 좀 하고요. 진짜 필요한 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해서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풀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안 됐고. 안 됐습니다. 요 그러면 두 못 개는 팝니다. 세트 아니에요? 세트죠. 팔 수는 있는데 거주를 안 했잖아요. 두 가지 요건. 엔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엔드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파는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가지고 거주 요건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네. 분양권을 그 전매하는 건 오히려 규제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파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자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았어요. 내 집 마련했는데 분양권을 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실수요자라면 실수요자라면 집이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해서 정상이죠. 받았는데 팔 이유가 없다. 팔 이유는 딱 있죠. 시세 차익. 아니 시세 차익은 이제 투기 수요가 강한 거고요. 이민을 가거나 자녀 교육이거나 요양이거나 아니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당연히 전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입주할 때까지는 저는 분양권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내 집인데 내가 거주해도 되고 2년 후에 거주해도 되고 전세를 줘도 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로 컨트롤할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죠. 전매 제한은 규제를 하되 실수요자들 예외 상황은 풀어주고요. 실거주 의무는 사실은 이게 시장을 왜곡하는 겁니다. 저 갑자기 설득됐어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좀 제발 좀 이 방송을 국회하고 정부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그 분양 이제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게 강북에서 네. 포제스 한강이라는 곳 네. 분양가가 어떻게 1억 원이 넘을 수가 있죠? 평당 분양가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 뭐 꿀 발랐어요? 이 집은 왜 그래요? 꿀 바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호텔 부지였는데요. 네. 아마 상업 지역이었는 것 같습니다. 땅값도 비싸고요. 건축비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암만 그래도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네. 것 같습니다. 자, 3.3제곱미터당 1억이 넘어요. 그러면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으로 하면 완판이 될까요? 저는 지금 분위기에 8천만 원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가 마케팅을 한번 하는 한번 거고요. 질러보는 거예요. 한번 질러보고 나중에 또 다른 프로모션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 84가 44억인데요.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이런 네.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요. 관계자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 같으면 차라리 원베일리를 사거나 다른 걸 사든지 여기가 성수였다면 네. 차라리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결과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임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